안녕하세요. 부모학개론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항상 좀 징징거리면서 말하는 친구들, 엄마 뒤만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혼자 뭔가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죠. 애정결핍,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마다 내가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랑의 양은 달라요. 그래서 아이마다 받아야 될 사랑의 그릇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의 사랑의 그릇하고 저희 같은 범인들의 사랑의 그릇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만큼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옆에 사람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거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옆집 애들은 요만큼만 해줘도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나 많이 해줘도 항상 좀 불안해 보이고 항상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것으로 그냥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베이스에서 일단 아이들은 편안해지려면, 아이들이 안정감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고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놀이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사랑에 대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사랑하시죠. 근데 어머님이 표현하시는 사랑, 아버님이 표현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아이가 느끼기에는 아이가 필요한 방식으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느껴지는 사랑의 방식과 아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는 사랑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5대 식품 영양소를 꼭 갖춘 식단을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 먹어, 이거 먹어도 이거 막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다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걸 먹이는 것을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옷을 입히고 뭐 좋은 여행지에 데려가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이는 집에서 엄마가 나랑 블럭놀이 하는 거, 이걸 더 사랑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루 종일 아이랑 몸놀이 해주고 뭐 물감놀이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놀면 아이가 사랑이라고 느끼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면 아이랑 하루 종일 노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뭐 어머님 아버님 뭐 30분 1시간 정도는 진짜 몸을 다해서 내 열과성을 다해서 놀아주실 수 있지만, 근데 그게 3시간 4시간 5시간 하다 보면은 어머님 아버님도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와의 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30분을 놀더라도 1시간을 놀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와 집중적으로 이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30분 1시간 놀아줬다라고 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편안하게 아이를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사랑을 인식을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과 표정과 목소리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눈빛, 표정, 목소리예요. 아이들이 눈빛과 표정과 목소리로 사랑을 인식하기 때문에 훈육을 할 때 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막 거기서 너무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너무 비난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그동안 그걸 하시는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아이는 그 내용, 엄마가 하는 말의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엄마의 눈빛, 엄마의 표정, 엄마의 목소리를 보면서 넌 참 나쁜 아이야,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참 모자란 아이구나, 이런 메시지가 이 아이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때 특히 흥분을 하지 않으시고 눈빛, 표정, 목소리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바른 훈육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기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유아기에는 특히
아이가 작고 어리고 내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많은 걸 할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내가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엄마의 도움, 아빠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유기에 대한 공포,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들을 아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랑 있는 걸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면 아이가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이게 엄마 아빠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그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너와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있어, 난 너와 있는 시간이 정말로 행복해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통들이 중요한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엄마가 아빠가 집에 와서 다른 일을 할 때 엄마는 저 일이 나보다 중요하구나, 엄마는 나보다 저것이 우선시 되는구나 라고 은연중에 여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이런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도 워킹맘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은 다 컸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아이를 키워주셨는데요. 집에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피곤해요. 피곤하면 저는 이제 체력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들어갈 때 막 일부러,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복도 끝에서부터 막 일부러 뛰어가요. 그 소리를 듣게 해주려고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딱 나요. 그러면 엄마가 오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보기 위해서 뛰어오는구나 라고 아이가 여겨질 수 있도록 뛰어갔고요. 그리고 문을 열면서 막 시영 너무 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오버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너무 오늘 몸이 피곤해서 누워야 되는데 엄마가 오늘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서 누워있는 동안 시우를 못 보면 엄마가 너무 슬플 것 같아. 엄마가 여기 누워있는 동안 시우가 엄마 앞에서 좀 놀아주면 안 될까? 엄마가 그러면 시우를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피곤한데 누워야 되지만, 그렇지만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그러니까 너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제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제 앞에서 뭔가를 하고 놀때 저한테 뭔가 어떤 엄마가 이 역할 해 그러면 누워서 막 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이가 막 앞에서 뭐 블럭을 만들고 막 뭔가를 만들고 있을 때 저는 그냥 누워서 봤어요.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편안한 웃는 표정으로 보면요, 아이들은 혼자 놀이를 하다가라도 엄마가 나를 보고 있나, 엄마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나 라고 해서 엄마 아빠를 뒤를 돌아서 계속 확인해요. 그래서 그 확인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편안한 표정으로 웃어준다라고 하면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지금 좋은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 행동에 대해서 일단 칭찬받는 느낌들, 그래서 그 행동을 더 많이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놀이를 응원하고 놀이를 칭찬해 줘야 되거든요. 놀이가 아이들의 사고력, 논리력 향상에 너무나 너무 좋은 도구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놀이를 칭찬하는 것들을 놀이를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너가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안심하고 계속 또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눈빛과 표정과 목소리로 아이들을 사랑할 인식을 한다. 그래서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 그리고 내 표정, 이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자아상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웃어주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자존감, 자신감에 너무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너무나 소중한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빛과 표정과 목소리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이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 칭찬받을 일,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목소리가 한껏 더 부드러워지시고 표정도 한껏 더 좋아지시고,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아이가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인식하게 돼요. 내가 이럴 때 내가 뭔가 잘하면 나는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 잘 못하면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좀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유아기에 특히 필요한 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방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똑같이 사랑받고 있다. 엄마 아빠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단단히 다져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할 거잖아요. 예.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요. 얘가 설령 누구를 때리고 시험을 너무 많이 못 봐서 뭐 100점 빵점 맞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사랑할 거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중학생 자꾸 물어보면은 내가 50점 맞아도 30점 맞아도 빵점 맞아도 엄마가 나를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 알고 있는 친구는요 정말 100에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조건적인 사랑, 내가 어쩔 땐 엄마가 날 사랑하고 어쩔 땐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자라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청소년기에 혼자만의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엄마한테 가져가지 않겠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니까, 엄마가 나한테 실망할 거니까, 엄마한테 혼날 거니까 가져가지 않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 탄력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나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뭔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일어나는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으려면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충분하다. 난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부터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 가지 말을 세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해, 고마워, 행복해예요. 사랑해, 고마워, 행복해를 세트로 해가지고 하루에 20번, 30번, 100번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애정결핍 같다, 아이가 계속 징징거리고 엄마만 쫓아다닌다 라고 하면요, 이거 하루 100번씩 하시면요, 한두 달이면 그거 없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민준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면 민준아 사랑해. 그리고 민준이가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는 너랑 놀 때가 가장 행복해. 너랑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이어줘서 고맙다라는 말, 그리고 나는 너랑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 아이가 엄마 아빠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항상 하고 있고 뭔가 나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귀찮아한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그런 유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너랑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요것들이 그런 불안감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놀이처럼 하루에 여러 번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아침에는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밥으로서 신체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런 정서적인 에너지를 먹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말을 해주신 후에 바로 다음에 돌아서서 엄마가 오늘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을 했죠. 바로 좀 전에 10초 전에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했는데 또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이 고팠던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안 했어 라고 하면 엄마가 오늘 사랑한다고 말 안 했구나. 민준아 사랑해.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는 민준이랑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밥 차리다가 또 엄마가 오늘 민준이 사랑한다고 말했나?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놀이처럼 정말 하루 종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루에 100번씩 하신다 그러면 물론 예쁜 표정으로, 미소 짓는 표정으로 말씀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아이가 더 이상 엄마에게 집착하지 않게 돼요. 네, 물론 나머지 시간들, 그 말 한다라고 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아이가 놀 때 편안하게 웃어주시는 건 계속 해주시고요. 이제 그런 식의 사랑의 표현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의 자존감, 탄탄한 자존감, 건강한 자아상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니까요. 어머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